네, 안녕하세요. 이기적 SQLD 강의를 맡은 강태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파트 5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31번부터 다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진행할게요. 31번 같은 경우 파티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조금 그 문제랑 답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한 번씩 좀 읽어보는 정도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윈도우 함수 읽으실 때는 일단 오버 뒤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티션 바이가 있으면 어떤 그 전체 테이블, 뭐 이런 전체 테이블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특정 테이블 별로 처리를 한 거구나. 특정 그 데이터 별로 처리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더 바이는 뭐 파티션이 있다면 그 파티션 내에서 이런 셀러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면 이제 거기다가 순위를 부여하는 지금 윈도우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 왼쪽에 좋은 예시가 있으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제가 순위를 좀 부여해 보면요. 자, 자, 좀만 이쪽으로 가볼게요. 좀만 줄였다가 안 되네요. 아까 이게 셀러리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이 파티션은 서로 건너지 않고 얘 또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순위가 부여가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똑같이 어떤 mgr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뭐뭐 별로라고 하면은 파티션 바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매니저별로 가격을 기준, 연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저기 레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왜 올바르지 않냐라고 하면은 더 정확히 쓰려면 레인지 비트윈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빠져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레인지 비트윈 언바운디드 프레세딩까지만 했어요. 그럼 그 뒤에 범위를 정하지 않은 건데, 자, 이래도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31번 문제가 이 예시입니다. 자, 이 예시예요. 파티션, 매니저별로 파티셔닝 하고 이 연봉 기준 오름차순 정렬하고 레인지를 할 때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가? 자, 진행해 보면 문제없이 잘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볼까요? 자, 파티션별로 하는 거니까 여기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행에 대해서는 이전 행과 자기 행까지 더해졌어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전 행과 자기 것까지 한 거 보니까, 자,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and current row가 이제 들어가도록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보면, 자, 여기 range하고 between 10 그리고 and 150 following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안 정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직접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 이 데이터입니다. 이 range between을 이렇게 쓰시면 이 정렬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걸 기준으로 봐볼게요. 자, 2050 기준으로 내 위 아래가 나보다 10 이전이면서 나보다 150 이후인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00으로 따지면 2490부터 2650 사이의 데이터가 내 주변에 있으면 그 대상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카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카운트가 왜 10이 나왔냐?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기 때문에 여기 10으로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여기다 파티션 하나 넣어볼까요? 파티션 바이 자바 아이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자,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음, 이게 왜 2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기준 17,000보다 자, 10 이전이면 16,990부터 150 이후니까 17,150 이 사이의 데이터가 내 주변에 있으면 찾겠다는 의미예요. 자, 일단 여기는 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이 파티션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대상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각각 서로의 파티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렌지랑 다르게 로스라는 게 나왔어요. 자, 로스는 뭐냐면 이제 실제 물리적인 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의미였죠. 여기 로스 between one preceding and one following이라는 의미가 만약에 제가 자,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봤어요. 그러면 내 기준 위 하나, 내 기준 아래 하나, 즉 요 범위를 가지고 어떤 평균을 구하겠다. 뭐 카운트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이 행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내 기준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해가지고 카운트를 하겠다. 여기 그래서 3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행의 범위를 지정할 때 뭐 레인지나 이런 로우스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석 정도만 하고 이 문제는 뭐 따로 답 체크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유니온이란 어떤 집합 연산자를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자, 이거를 PPT에다가 제가 옮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이걸 보면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풀어보면 자, 먼저 프롬 밑에 인라인 뷰 개념이 나왔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쿼리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럼 안에 있는 셀렉트 문에서 또 프롬이 먼저 실행이 되니까 일단 여기 마이 테스트 먼저 나왔고요. 이거를 잡 아이디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한대요. 자, 그럼 뭔가 이렇게 그룹 바이가 각각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셀렉트 할 때 잡 아이디와 맥스 셀러리 이 중에서 제일 큰 건 1900이고 여기서는 2500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했을 때는 유니온 위에만 진행을 했을 때는 매니저 1900, 헬퍼 250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룹 바이를 하면서 이번엔 미네 값을 뽑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위에 거는 일단 매니지 1900 그리고 아래는 헬퍼 2500 하고 자, 유니온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이제 지정합니다. M일 때 1300 그리고 헬퍼일 때 자, 최소값이 1000이죠. 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하면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일단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정렬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정렬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여기 지금 셀렉트에 두 개의 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h랑 m이 있으면 h가 좀 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h일 때는 이제 뒤의 값을 기준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h1000이 먼저 나오고 h2500 그 다음에 m1300 m190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이 바로 이제 답으로 일단 처리가 됐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한번 좀 가볍게 봐볼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셀러리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셀러리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 하려고 보니까 뭐 겹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일단 이거는 문법적으로 아예 오류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룹 바이를 사용하실 때 그룹 바이를 사용하시면 셀렉트에 쓸 수 있는 컬럼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잡 id라는 값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강의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그룹바이에 사용된 잡 아이디 그리고 맥스 셀러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큰 차이점이 뭐냐? 이 유니온 올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유니온 올은 우리가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중복 제거도 안 하고요. 뭐 여기서는 따로 중복은 없지만 정렬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풀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 맨 처음에 우리가 위에 있는 거 매니지 1900 그리고 헬퍼 2500, 자 맥스 값이니까요. 그리고 밑에 매니지 1300, 자 미네 값이죠. 헬퍼 1000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정렬이 안 된 상태로.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이제 오답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도 그룹 바이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다 있으려나요?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케이스 문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케이스에 대해서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케이스를 쓰는 게. 첫 번째로는 요 심플 케이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서치드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래가 훨씬 많이 쓰여요. 심플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진짜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뭐 어떤 컬럼이 하고 바로 when이 나왔어요. 이거 비교할 값이고요. 만약에 셀러리 when 뭐 2000 그러면 then 어떤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플 케이스는 무조건 equal 조건으로만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케이스 when 한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을 적어요. 뭐 컬럼이 equal 뭐 값 씌워도 되고요. 혹은 뭐 컬럼이 equal 2000이면 then 하고 값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between 쓰든 뭐 이런 기호를 쓰든 훨씬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설치드 케이스를 많이 씁니다. 자, 그걸 토대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문제가. 좀 쓸 수 있게 였다가 이 아래 부분에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첫 번째, 일단 from 먼저 본다고 했죠. myTest라는 테이블 뭐 외어절 없으니까 전부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셀렉트 할 때 이 출력할 데이터만큼 반복 횟수가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셀렉트는 총 5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행에 대해서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케이스 문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a.cal1 요거죠. 첫 번째 행이 만약에 널이면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출력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케이스하고 컬럼 나오고 when이 나온 심플 케이스예요. 자, 심플 케이스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널이라는 데이터는 정상적인 산술 연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산술 비교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다 널이라는 데이터를 넣는다고 해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then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고 else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0이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 경우 싹 다 0이겠네요. 왜냐면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요 cal1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대입이 돼서 비교를 하는 건데 뭐 널이라는 건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else 0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모두 00000이 출력이 될 것이다. 자, 출력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select 이번엔 케이스 when으로 searched 케이스를 썼어요. 자, 널이라는 조건은 이렇게 is нул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게 비교해보면 칼1이 널일 때는 마이너스 1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1번, 2번 다르니까 3번까지만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디코드 문이 나왔어요. 디코드를 읽을 줄 아느냐라는 개념인데, 자, 이 디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만든 내장형 함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구현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비교하려는 두 번째 값이 널이면 그럼 나는 얘를 is null로 검사를 하겠다. 만약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0이라는 값이거나 그냥 일반 값이면 equal로 비교하겠다 라는 식으로 좀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내부 엔진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볼게요. 디코드에다가 칼1이라는 값을 하나하나 이제 이 값들을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진행을 해요. 근데 만약에 널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매칭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 0이 들어왔어요. 0은 널과 다르죠. 그래서 자, 열과 다르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일단 답이 1번인 것 같고요. 자, 4번도 한번 봐볼게요. 4번은 이제 MVL을 활용을 했네요. 뭐 MVL 너무 많이 보셨죠. 혹시 널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1로 바꾸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뽑겠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결과적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쿼리를 읽으라는 좀 기초적인 문제긴 한데 한번 그래도 풀어 볼게요. 제가 아이고 어디 갔죠? 자, 여기 있죠? 자, 이 결과가 나오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자, 여기 어떤 웨어절 조건이 없네요. 근데 여긴 지금 행이 줄어 있죠? 웨어절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웨어절 회원 번호가 103인 거. 자,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전체 컬럼 싹 다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103인 데이터가 딱 3개 있는 거 잘 가져왔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놔둬 볼게요. 일단 놔두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3번. 회원 번호가 3이면서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오더바이를 했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문 금액이 오름차순 정렬하면 여기가 10,000, 15,000, 3만으로 반대로 나와야겠죠? 자, 이거 틀렸고요. 4번. 자, 4번이 제일 정확하네요. 회원 번호가 103이면서 동시에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했습니다. 자, 이번도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주문 금액이 정렬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그냥 바로 직접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인서트 하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인서트 인투에서 뭐 따로 어떤 컬럼 리스트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럼의 개수만큼 자료용을 다 맞춰서 여기 써줘야 돼요. 자, 여기 뭐 일단 다 써줬네요. 1일 때 이 A로 1이 들어가고 12가 B로 들어갈 거고 C스테이트는 날짜형 그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트형 맞고요. 4도 자, 이거는 002라는 값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숫자형이에요. 근데 숫자형을 문자형에 넣으려고 하면 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일단 한번 봐줘요. 그러니까 봐준다는 의미가 이게 왜 자꾸 이게 위로 가네요. 만약에 제가 바차라고 하는 자료형에다가 2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나랑 형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한번 봐준다는 의미가 얘를 한번 변환을 해봐요. 자기 형으로.
그래서 투차 해가지고 아까 00이었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문자는 웬만한 거 다 변환이 돼요. 그냥 겉다운표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넣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 문자형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정상적이고요. 2번. 자, 이번에도 밸류스 싹 다 넣어야 됩니다. 자, 들어갔고 B에도 1111. 자, 잘 들어가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넘버하고 괄호 열고 3이었다. 뭐 3이었다. 그러면 그땐 에러가 납니다. 재리수가 안 맞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데이트 값 만들어서 잘 넣었고요. 이것도 잘 들어가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3, 200 잘 들어가고요. 시스테이트 마이너스 10 하면 현재 날짜 기준 마이너스 11을 한 날짜 값이 나오죠. 자,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4번이 일단 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숫자 값을 지금 데이트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QL P까지 좀 범위를 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잖아요. 제가 select to date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숫자를 날짜로 바꾸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도 아마 이 값이 날짜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왜 안 되냐?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날짜를 데이터 넣으려고 할 때 2022년 99월 2일 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뭐 불가능은 아니지만 에러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36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SQL문이 반환하는 결과값은, 자, 이거는 오더바이를 풀 수 있냐라는 문제죠. 이런 경우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칼1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자, 좀 쓰면서 해볼까요? 슬라이드 하나 넣고요. 자, 칼1을 기준으로 내림차했기 때문에 뭐 2, 2, 1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뭐 여기는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일단 14, 12, 널 1. 근데 보시면 칼1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번째로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비교를 할게. 근데 여기는 또 똑같죠. 그러면 그때는 세 번째를 기준으로, 자, 칼3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할게.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이 서로 자리를 제대로 정할 수 있겠죠. 더 높은 놈을 올려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더바이를 순서대로 읽을 줄 아느냐를 관건으로 하는 문제였고요. 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괄호에 max가 들어갔다고 한번, 이게 들어갔다고 치고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 중에서 칼2라는 테이블에 max 값은 22네요. 자, 일단 요거 아니고 1번 틀렸고요. 자, max 칼1에서 max 값 13. 오, 맞아요.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 B는 칼2에서 가장 최소값 0 맞죠? 널은 그냥 없어지니까요. 자, C는, 자, 칼1을 모두 더했을 때 10, 11, 14, 13. 자, 더하면 34 나오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8번 문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그룹 함수에 대한 내용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형태만 보고 내용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잠깐 좀 캡처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붙여 넣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그룹 함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형태만 보고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보통 여기 그 그룹 바이에 사용된 컬럼이 있고요. 두 개 다 값이 들어있다는 의미는 얘들은 그룹 바이 dptno 잡을 통해서 나온 얘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비어있고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얘들은 그룹 바이 dptno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dptno가 100이면서 증권사고 100이면서 관리자인 얘들의 이 합계를 다 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 다 비어있는 건 그룹 바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둘을 그룹 바이, 하나만 그룹 바이, 전체 그룹 바이 하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 이 데이터만 나오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그룹핑 세치는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ptno로 그룹 바이 했을 때 요게 나올 거예요. 근데 잡에 대해서 그룹 바이 한 게 지금 없죠. 잡에 대해서만 그룹 바이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값이 있고 여기가 빈 상태가 될 거예요. 자, 로록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하나씩 지운다고 했죠. dptno 잡 기준 나왔고요. dptno만 한 거 자 나왔고요. 전체 기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큐브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해야 되는데 이 잡에 대한 그룹 바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39번도 빠르게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9번 같은 경우는 이 SQL문을 우리가 변환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 오라클 방식의 문법을 안시로 바꿀 건데 먼저 조인 조건을 보시는 거예요. 자, 셀렉트 부분은 안 건드리셔도 돼요. 셀렉트는 뭐 안 바뀝니다. 그리고 프롬을 할 때 이 웨어절에 보시면 어떤 플러스 기호가 없죠. 우리가 오라클 방식에서 조인할 때는 이 플러스 기호로 아우터 조인의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따로 플러스 기호가 없다는 의미는 이너 조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겠습니다. 프롬한 다음에 뭐 그냥 너무 기니까 그냥 A, B로만 할게요. 테이블 A 그리고 이너 조인 B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안시 문법 같은 경우는 on이라는 문법 뒤에다가 조건을 준다고 했어요. 여기 웨어절에 a.dptno equal b.dptno를 여기 써줍니다. dptno equal b.dptno.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나머지 일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웨어절에다 기술한다고 했죠. 그래서 웨어 조건에 b.dnames equal sales. 자, 이 내용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봤을 때 답이 4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여기 보시면 where 1 equal 1 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뭐 얘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무조건 1 equal 1은 무조건 참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통과된다라고 보시고 밑에 조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현업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제 큰 의미 없다. 얘는 무조건 참이니까 그 밑에 조건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조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직접 여기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기 테이블 A랑 테이블 B를 이너 조인하고 있어요. 뭘 기준으로? 키 1과 키 2 지금 요거 있죠. 자, 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그 원래 테이블이 from 뒤에 a, b 뭐 혹은 from a inner 뭐 join b 이 두 개가 붙는 순간 얘들은 모든 경우의 수만큼 합해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4 곱하기 3에서 12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싹 다 묶여 나오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조인 조건에 맞는 대상만 뽑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A 테이블과 B 테이블이 카티션 조인 되는 순간 모든 경우의 수가 지금 싹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관우가 100일 때 ABC, UB가 200일 때 ABC,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조인 조건에 맞는 대상만 뽑는 겁니다. 자, 먼저 인호 조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키 1과 키 2가 똑같은 것만 남기는 거죠. 자,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하면 둘 다 일치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지에다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그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문제 풀 때는 자, 첫 번째 이거일 때 비교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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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일 때 비교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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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 키가 1이 B일 때 일치하는 거 하나 있죠. 한 개. C일 때 일치하는 거 하나 있고요. D2일 때는 일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2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볼게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는 일단 인호 조인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야? 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왼쪽이죠? 그럼 이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조인에 실패한 것도 그냥 뽑자라는 거예요. 조인에 실패한 대상도 이 테이블에. 그래서 위에 보면 아까 조인에 성공했던 B, C 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조인에 실패한 D랑 E 있죠. 이것들도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4가 되겠죠. 비슷하게 라이트 아우터도 한번 봐볼게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도 먼저 B 이렇게 나올 거고요.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라이트 아우터 조인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조인이 실패한 A 있잖아요. 얘도 그냥 짠하니까 그냥 뽑아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볼까요? 풀 아우터 조인은 왼쪽도 아우터 조인, 오른쪽도 아우터 조인 하는 거죠. 그래서 B, C 일치하니까 뽑아주고 A에서 실패한 내용 2개 뽑아주고 오른쪽에서 실패한 A도 뽑아주니까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크로스 조인은 카티션 조인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거 곱해서 개수 세시면 됩니다. 자, 답은 이제 4번이. 잠시만요. 자, 40번의 답은 왜 1번이 나왔죠?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풀 아우터 조인 했을 때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잘못 봤네요. 자, 풀 아우터 조인 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조인 일치하는 거 뽑아주고 그 다음에 A에 실패한 E 데이터도 뽑아주고 B에 실패한 A 데이터도 뽑아서 총 5개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